지금부터는 월세 갑부님이 지금 이제 그 스터디 카페 이쪽으로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3부부터 시작하시죠. 네. 근데 어떤가요?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한 지 뭐 오래 안 됐지만 네. 저도 이제 나름 컨셉이 그냥 보통 유튜브 보면은 서로 대담 형식 그냥 무미건조하게 네네. 끝나는데 술 먹고 하니까 좋죠? 네, 뭐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봤고요. 편하네요, 일단. 편하네요. 네, 일단 술이 들어가니까. 예. 또 술도 좋아하시고 네네. 저도 그렇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네. 스터디 카페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갑부님의 주력 사업이라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있죠.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알게 네. 돼서 네. 일단 그 메인으로 생각하시죠. 일단 오늘 컨셉은 일단 스터디 아까 카페.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창업을 여러 업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러 업종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 카페로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년째 된 거죠.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찰나인데 이제 공부 생각해보면 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너무 괜찮다. 네, 스터디 카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혹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뭐 스터디 카페 다 펴가는데 많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힘들고 사람들이 워낙 또 여긴 다양하고 그러니까. 투자금 많이 들고 하는데 무슨 지금 스터디 카페냐 지금 망한 업종 아니냐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많이 네.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것 같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해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기준으로 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공부 생각해보면 이 여러 업종 중에 왜 굳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해보고 싶고 수집도 한번 해보고 싶고 호프집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뭐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네. 돈을 벌 목적이라면 네네. 굳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잘 되고 본인한테 맞는 거 하면 되겠다. 그게 스터디 카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 카페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저도 뭐 그렇게 정확히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줘요. 네. 스터디 카페가 뭔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일단 도서실은 아니고 그 스터디 카페잖아요. 스터디는 이제 공부하는 데고 카페는 뭔가 분위기가 좋은 거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뭐 고시원도 보면 프리미엄 고시원 느낌처럼 네네네. 우리가 독서실 말고 네네. 약간 프리미엄 이제 그 독서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프리미엄 독서실은 원래 따로 있잖아, 그죠? 맞아요. 그것도 약간 다른 개념으로, 네네. 그죠? 네. 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이해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스터디 카페가 사실은 뭔지 모르고 네. 뭐 시작했고요. 항상 뭔지 모르고 시작하시네. 네. 뭔지 모르고 시작했고 네. 딱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스터디 카페 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네. 스터디 카페라는 게 네. 아니 투자금 많이 들고 그렇지, 일단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설업인데 시설업 자체는 결국은 뭡니까? 더 좋은 시설이 옆에 생기면 다 뺏긴다 수요가. 그렇지.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라는 그 자체가 망하는 업종을 왜 하냐. 결국은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리고 더 좋은 이제 시설을 가진 스터디 카페가 생기면 이게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 카페라는 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하나를 무걸리로 인수하면서 공부를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가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보통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 본인이 보고 그냥 일단 잡아놓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걸리로 잡아서 무걸리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네. 그죠? 아니면 말고 약간 오케이. 아니면 뭐 그냥 이게 뭐 공부 잘했다. 이런 마인드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잡아놓고. 근데 원래 그냥 잡았다가 힘들어지면 또 물리면은 되게 또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도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 맞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해?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드세요. 그러니까 좀 깊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너무 재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정도 해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적용시켜볼까 하면서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 이런 걸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된 독서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프리미엄 도서실이네. 예. 근데 프리미엄 독서실보다는 좀 다른 개념인데. 업그레이드와.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스터디 그럼 카페를 프리미엄까지는 안 간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전 카페인 줄 알았어요. 카페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처음 컨셉은 그거였어요. 왜 스터디 카페라는 이름이 생겼냐면, 뭐, 스타벅스, 뭐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그렇죠. 그게 돈 예, 많이 하잖아. 그죠. 카공족이라 하죠. 네.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카공족들이 이제
커피를 시키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공간을 대여주면서 커피를 공짜로 주자. 반대로 이제 역발상을 한 거죠. 반대로. 그렇지. 카페는 이제 커피 값으로 다른 걸 하는 건데. 공간을 대여해주는 거고. 커피는 공짜의 개념으로. 공간을 대여주면서 커피를 주자. 그러면서 대신에 1층에 들어갈 필요 없다. 카페는 대부분 1층 들어가잖아요. 그죠. 1층, 2층 이렇게 1층 좋은 자리 최대 들어가잖아요. 2층. 네네네. 그렇지. 근데 스터디 카페는 고층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시간을 빌려주고 커피를 공짜로 주는 개념을 처음에 도입한 거예요. 가공적을 흡수하려고. 아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좀 나름 럭셔리한 느낌이에요. 아, 예, 카페식으로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그냥 막 하진 않고. 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독서실 이런 생각하면 뭔가 좀 고시원 맞아요. 느낌이었어. 네, 지금 빡빡하잖아요. 기준으로 고시원. 뭐 빡빡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페식으로 많이 꾸몄거든요. 좀 화사하고 좋고. 네. 처음에 그렇게 컨셉이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그게 단점이 돼버렸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땡땡벅스 거기 가는 이제 스타벅스는 예, 예.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괜찮겠죠?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터디 카페가 아무리 카페라고 생기더라도 네. 스타벅스 공부를 안 하겠어요? 예. 가공족은 원래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흡수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커피를 주는 데를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갔지만 갔지만 결국은 그래도 다시 그-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스타벅스의 그 분위기를 이길 예, 수가 예, 없지 예. 않나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예전에 스터디 카페를 약간 좀 생각해가지고 아, 네네. 한번 갔어 이제 몇 네네. 군데를 네네. 가보니까 스타벅스를 이길 수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네. 다양한 카페에서 같은 거 이렇게 네.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갔냐면요. 그렇게 만들어 가공적으로 흡수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를 하고 아. 독서실화 돼버린 거예요. 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예. 같아요. 독서실 느낌 좀 공부를 강했어요. 공부를 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이제 커피는 그냥 공짜로 예. 그 가볍게 이렇게 뭐 깔아놓고 이렇게 먹을 수 맞습니다. 있게끔 하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예시를 들면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카페랑 비슷한 형태의 이제 스터디 인테리어를 만들었지만 했지만 이후에는 결국에는 독서실과 비슷한 형태의 그치. 스터디 카페. 제가 그 갔던 때가 한 1, 2년 전에 네. 약간 스터디 카페를 몇 군데 가봤어요. 아, 네네. 그랬더니 이제 카페 분위기보다는 독서실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그런 분위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인테리어를 보면 이제 개인으로 네네. 넓고 책상 넓고 개인 위주.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옆에 앉는 것도 꺼려 하니까 네. 그냥 오픈석 이런 거보다는 독립 좌석들 네.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독서실화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네네. 업그레이드된 독서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네. 독서실이라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가보셨죠? 고등학교 때나. 이게. 그렇죠. 독서실 하면 일단 그 뭐죠? 그 관리해 주신 분, 그건 누구라고 이거? 총무. 총무 그래. 방장 말고 총무. 네. 총무도 뭔가 빡세. 하여튼 가면 뭔가 떠들면 안 되고, 거기서 뭐 연애하면 안 되고, 하여튼 뭐 당연히 공부를 가는 거지만, 뭔가 약간 침침한 그런 느낌? 집중하고 답답하고. 예, 답답하고. 막혀있고. 예, 맞아요. 근데- 뭐 옛날 독서실은 공용실수도 없었잖아요. 그게 그냥 없었죠. 딱 그 자리만 네, 있고. 하고 그냥 뭐. 네,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된 독서실의 의미는 좌석 형태가 다양하고요. 내 취향에 맞는 오픈석 좋은 오픈석, 네네. 개인석, 이제 막혀있는 이제 독립석, 뭐 여러 VIP석, 뭐 이렇게 다양한 좌석에 쾌적하고 휴게 공간, 이제 뭐 여러 가지 탕비실 같은 개념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OI로 해가지고 뭐 프린트나든지 아니면 뭐 비품. 네네. 그러니까 무료 간식, 무료 뭐 비품 대여, 하면 뭐 이렇게 무료 커피, 막 무료 음료 이런 것도 다 서비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공짜구나. 대부분 공짜로 대부분 공짜. 서비스를 줘요. 나 갑자기 궁금한 게 뭐 뒤에 이야기 나올 수 네네. 있지만 여기서 1시간 그렇게 뭐 하여튼 이게 스터디 카페 하면 얼마 내야 돼요? 1시간에? 1시간으로는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시간에 기본 2시간에. 기본 2시간에 3,000원부터 진짜 싸다. 2시간에 싸죠. 3,000원이면 너무 싸죠. 커피값만 해도 요새 스타벅스 그러니까요. 4,500원이잖아요. 2시간에 3,000원, 네. 4,000원 데도 있고. 그래서 3,000원이면 4,000원인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3,000원이 많습니다. 아, 그냥 싸죠. 드는 생각이 이거 2시간 3,000원이면 과연 돈이 될까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월 정기권 있고 뭐 그렇긴 그게 하겠지만. 돈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따로 네네네. 해야지. 아, 그래. 스터디 카페는 이제 어쨌든 프리미엄 독서실하고 약간 다른. 네. 약간 이게 좀 구조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프리미엄 이제- 독서실은 약간 그 아까 말한 그 방장이 아니고 그 뭐죠? 총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터디 카페는 총무가 필요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시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독서실하고 차별점은 이제 다양한 좌석이나 좀 오픈석에 좀 쾌적한 네. 이제 기존에 있는 독서실보다는 그 쾌적한 그렇죠. 형태의 이제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네, 맞아요. 또 이제 구조적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차이점이나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독서실은 지금 학원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학원법은 소방 시설이라든지 똑같아 고시원처럼
그다음 이제 뭐 규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고시원이 제일 빡센 네. 규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구나. 네네네. 영업도 2시밖에 안 돼요. 그다음 이제 꼭 총무가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그다음 이제 남녀 구분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엄청 많아요. 방이 있어야 되고 남녀 구분석이 있어야 되고 대신에 딱 하나를 줘요. 뭐겠습니까? 아, 딱 하나 뭐 좋은 점, 좋은 좋은 점? 프리미엄 그 독서실에? 네, 프리미엄 독서실 업종을 독서실로 이제 내가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 그거 뭐냐 부가세 안 내는 거. 아, 맞습니다. 맞아. 네. 그거밖에 없어. 네. 교육 쪽이니까. 딱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가세가 학원법이니까 네, 면세 사업장이거든요. 네. 딱 그거 하나 있고 대신에 스터디 카페는 뭐냐면요 일반 사업장 아, 아무 규제가 없어요.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다 집합 금지. 그죠. 하지만 스터디 카페는 오픈. 아, 그때 좀 되게 괜찮았겠다. 오픈돼. 엄청 핫했거든요. 네. 스터디 카페가 언제 이제 크게 이제 많이 생기고 이게 막 활성화됐냐면 그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입니다. 아, 그때 이제 규제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코로나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보면 이 코로나 때 잘 됐던 애들이 요새 또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많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어때요, 이거는? 이거 요새 그때 그 코로나 때 그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파티링이 엄청 잘 되다가 네. 요즘에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힘든데 얘는 어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30%잘 되고 뭐 40%는 보통 또 30%는 안 된다 이렇게 네네, 봤을 때 네네. 지금 10%잘 되고 아, 중간에 한 20, 30 안 되는 게 이제 절반 이상 이렇게 보시면 일단 되거든요. 쉽지는 않구나. 쉽지 않아요.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네. 왜냐하면 왜 쉽지 않냐면 뭐 너무 많이 생긴 게 있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공부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다 학교 도서관 문 열었습니까? 공공시설의 도서관, 시립도서관, 뭐 국립도서관 다 문 닫았어요. 집에서 하면 되는데. 집에서 빼고는 근데 그죠. 집에서 공부 안 하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왠지 아세요? 그래요? 그때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 회사를 안 갔잖아요. 재택근무. 아,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가 재택하고 있고 좁은 집에서 그렇지. 저도 이제 애가 이제 중학생을 하는데 같이 있으면 서로 힘들어. 공부할 때가 스터디 카페밖에 없어요. 아, 그랬구나. 그때 사실 놀랐습니다. 그때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소리 있었거든요. 그냥 스터디 카페 오픈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번다. 수수익이. 대박. 진짜 그렇지, 그랬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수요가 집중되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 줄 서면서 들어왔어요. 진짜 그런데 학원가 쪽은 네네. 줄 서면서 들어왔거든요. 또 제 궁금한 게, 이 스터디 카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행정적으로 네. 이런 게 좀 그게 있는지, 또 이걸 하려면 반드시 뭔가 필요 조건 같은 거, 아까 뭐 이런 이거 규제 뭐 이런 걸 또 이야기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면 스터디 카페를 차릴 수가 있을까요? 스터디 카페 차리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동서실 같은 경우는 학원법을 규제를 맡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구청이나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허가 업종이거든요. 그죠. 근데 스터디 카페는 그냥 일반 업종. 일반 업종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 사업자 등록증 그냥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리면 그 거부될 일은 거의 없는. 네. 그러니까 와서 이제 무슨 시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야, 그러니까 아무나 차릴 수 있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는 그냥 일반적인 파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신고만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신고 업종이 허가 업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고요. 아까 그러면 누가 좀 하면 좋냐.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무나 하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제가 느끼는 건 한 10% 정도만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되게 솔직히 빡센 거 아니에요? 잘 되는 10%는 상위 10%고요. 1,000만 이상 가져가는데. 아하. 근데 스터디 카페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200~300만 가져가면 사실 그거는 뭐 좀 그렇잖아요. 예, 좀 그렇죠. 하지만 투자금 생각보다 많이 안 들고 200~300만 가져가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건 이제 좀 더 5천만, 예, 5천만 들어가고 200~300만 가져가면 괜찮잖아요. 그건 있어요. 이게 스터디 카페 자체가 아까는 독실은 허가 업종이고 여기는 일반 업종인데 그러면 아무나 다 차릴 수 있는 대여의 개념이 공간 대여라는 개념이 컸거든요. 스터디 카페가. 근데 지금은 거기 플러스 따로 코드 받았다 그죠? 예, 코드도 새로 받았고요. 서비스업이라는 코드를 받았고 스터디 카페 서비스를 제공을 잘 해줘야지 매출이 잘 올라간다는 걸 의뢰하고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스터디 카페 찾을 때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포션들이 있는데 이제 서비스 부분이 요즘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스터디 카페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직장인인데 너무 바빠. 그러면 안 한 게 낫다. 예. 그런가요?
민원이 온다. 아. 전화 받고 민원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절대 안 돼요. 본인이 N 잡느라고 했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 받죠. 전화, 예, 전화는 예. 받죠. 예. 저는 1분 대응이라고. 1분 안에 그 정도의 이제 그 뭐 네. 자기가 바쁘다 안 바쁘든 그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네. 거는 있어야 된다. 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전화로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찾아보고 뭐 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빨리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직장인이더라도 편안하게 이제 뭐 전화도 좀 받을 수 있고 대응도 좀 되면 이게 좀 하면 괜찮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회의 맨날 회의 들어가고 전화를 꺼야 되고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해. 이제 네네. 뭐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려고. 네. 그러면은 그 초보 기준으로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오픈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거는 신규 창업은 저는 사실은 비추고요. 너무 많이 듭니다. 이제 신규 창업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냐면 이제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데요. 그죠, 그죠.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시설비도 유연한 게 되니까 되니까. 똑같은 이제 50평 기준으로 볼게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1억 초반이면 되고요. 프랜차이즈는 1억 후반 정도 되고. 지금 또 이제 인테리어 이제 뭐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50평에 한 1억 5천 프랜차이즈. 개인으로 하면 1억 정도. 이렇게 200, 300, 평당 200, 300. 네네. 그 차이군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한 50평 기준으로 한 1억 후반 2억까지 프랜차이즈는. 아, 프랜차이즈는 한 2억 생각해야겠다, 그냥. 안전빵으로. 네. 그래서- 평당 400. 근데 보세요. 그거 말고 들어간 게 많잖아, 그죠? 보증금 있죠? 보증금이야 뭐 어떻게든 뭐 받는 거니까. 이 보통 그러니까 보증금이, 네. 이건 그냥 그 건물의 월세 개념이니까. 네. 보증금은 뭐 한 5천, 1억 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잘 정책하니까. 5천으로 볼게요. 네. 근데 일단 내가 들어가야 돈은 투입되는 돈은 보면 프랜차이즈 할 때 2억이 든다. 2억에 그죠. 이제 평당 400에서. 예, 시설비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모든 집기라든지 다 봤을 때 2억이 들고 플러스 보증금 5천, 2억 5천이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투입되는 돈이. 일단 2억 5천이 솔직히 작은 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죠? 그죠? 네. 근데 그걸 2억 5천이 들어갔어요. 일단 돈이 근데 한 달에 2억 5천이. 300만 원씩 남아. 그럼 2억 회수비가 5천 얼마예요? 넣고 300이면 작다. 300이면 3천, 1년이면 얼마냐? 3천에 3,600이잖아. 그래도 10몇 프로 자, 얼마 들어갔을 때? 2억 5천.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받는다 치고 그러면 2억이라고 볼게요. 2억. 2억에 내 시설비로 2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아예 이거는 폐업하고 철거를 한다고 그래도 한 쳐요. 15%면 되겠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철거를 한다고 봤을 때 사라진 돈이라고 봤을 때 2억이라는 돈이 네. 사라진다고 봤을 때 폐업을 했다 기준으로. 아, 그럼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얼마 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아, 이거 어렵다. 얼마 손익분기점 얼마가 원래 되는 그 1억 넣고 아까 그 300 보면 3,600이잖아. 1년에. 네. 그럼 원래 36%인데 2억이니까 반 자르면 한 18% 이 정도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냥 그 돈이 내가 다 들어온다면. 내게 회수가 되면. 네. 이게 이제 카이저님도 이제 투자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계산하잖아요. 네. 창업 쪽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이라는 게 말이 안 맞고요. 아, 그러니까 소멸되는 걸 또 기준을 해야 되는구나. 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BEP라고 해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손익분기점까지 얼마 만에 도달하느냐, 아하. 몇 개월 만에 도달하느냐, 몇 년 만에 도달하느냐. 그게 이제 그 자기 시설 투자비를 2억 네네, 들었으면 얼마만 2억을 회수하느냐. 맞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2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아까 뭐 300 번다고 하면 얼마를 한 7년이야? 3721 얼마냐? 맞죠? 3,600이니까. 아, 잘못 계산했다. 3,600이니까 그러니까 350. 6년. 아, 그 6년 되겠네. 3,600, 5, 6, 3, 60. 아, 안 하고 산수가 싶죠. 안 돼. 안 하고 싶죠.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이게 하려면 최소한 2년 내에 해야지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신규 창업에 되게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시설을 해가 결국은 시설을 그러네. 놓아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자기가 투입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하느냐. 7년 이렇게 걸리면은 너무 우울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그 사이에 이게 또 흐름도 바뀔 수도 절대 안 되는 있고. 거죠. 유행이 타고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설도 유행 그러니까 타잖아요. 맞아요. 인테리어 유행 타고. 예를 들어 시설 투자가 작으면은 또 네. 다른 장이 있는데 네, 네. 이건 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게 어렵구나.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개념이네요. 진짜. 네네. 그게 뭐라고요? BEP B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이라는데 근데 이게 시설업 기준으로 이제 이론상으로 얘기하는 게 2년 뒤에는 감각상각이 엄청 빨라져요. 아, 2년까지는 약간 자동차 같은 느낌이네. 그, 예, 떨어지네. 그럼 이제 뭐 아파트도 이제 네. 뭐
신축이라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 준신축에서 뭐 구축이 되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2년 기준으로 이제 시설이 확 이제 감가상각이 확 줄어들거든요. 2년 안으로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일단 되게, 뽑고 그다음 이제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조건이 그거네요. 이게 얼마나 빨리 뽑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이제 권리금 되게 싼 거 이런 거, 뭐 그때 뭐 예전에 들었던. 네, 그런 양수 거 창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력을 말씀드리는 게 신규 창업은 하면 안 된다. 답이 안 나온다, 일단. 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산수가 안 되는 거네. 지금 안 그래도 수익률 옛날에 뭐 이해가 돼요. 옛날에 뭐 1,000만 원씩 버는 그 시절이면 신규 창업 가능하죠. 내가 돈이 없으면 공투해가지고 나는 5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뽑을 수도 있었고. 예.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내가 좋다고 하고 있는데 월세가부라는 사람이 지금 스터디 카페 되게 좋다고 하는데 신규 창업하지 마라. 그럼 뭐냐? 이 양수 창업인 거야. 아. 양수 창업은 뭐냐면 양수가 기존 물건을 내가 인수해서. 예. 그죠? 포괄적 양수 창업이라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포괄적으로 싹 포괄 다 양수 양도. 예, 맞습니다. 부가세 서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는 네네네. 그런 개념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파티로 하시고 이제 예. 이쪽에 하시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걸 그렇게 양수를 싸게 권리금을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이 싸면 시설을 그렇게 1억 5천 2억씩 투자한 사람이 싸게 팔겠냐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 그죠? 또 하다 보니까 이 시설 투자는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다 계속 적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적자가 나면 이거 털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이제 맞습니다. 담는다는 거죠. 우후죽순으로 생긴 이유가 어제 한 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흥미로워지네. 아, 물론 지금까지도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많이 생겼다고 했죠? 집합 금지되면서 스터디 카페 뭐 어디 돈이 수혜를 되니까. 입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나 줄 쓰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이제 그때 스터디 카페 달려들었죠. 말고는 코로나 때 다 안 됐잖아요. 당구장이 잘 됐으니까. 잠깐, 프리미엄 그거 독서실은 들어갈 수 문 있- 닫았죠. 아, 그거 안 됐어요? 학원법이 때문에 학원도 다 못 닫았잖아요. 아, 그렇지. 학교가 그래. 학교도 문 닫았는데 학원도 다 못 어떻게 보면 닫았잖아요. 또 신기하긴 하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 그죠? 유일한 수혜를 받은 업종이에요. 되게 수혜받은 업종 중 하나예요. 대박이다. 배달업도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 근데 약간 코로나 때. 좀 궁금한 게, 네. 그 코로나 때 이, 뭐지? 스터디 카페도 그 힘들 때 나라에서 받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그거 받지 않았어요. 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코드가 생긴 걸 알고 있어요. 원래 맞습니다. 애매했는데. 네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혜택도 받고, 그것도 받고, 지원금도 받고.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엄청나네. 그러니까 원래는 꼭 알먹고 있네, 진짜. 네. 공간 대업으로 해, 부동산 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안 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협회가 생겨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게 서비스업으로 들었어요. 바뀌었어요. 맞아요. 다 환급도 해줬어. 대박이다. 400, 500만 원씩 막 주고. 근데 논하고 예. 지원도 지원도 받고 받고 하니까 그때 완전 난리나고. 축제였겠다. 그 동네는 그죠. 스터디 카페 나름대로 다들 사실 뭐 자영업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스터디 카페 하시는 사람들은 논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래서 더 하려고. 어. 2개, 3개, 4개 막 하려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공간만 생기면 평소가 커야 되잖아요. 최소 50평 이상. 네네. 그런 물건이 나오면 이제 근데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죠. 코로나 때. 그런 공간들 어디 있겠습니까? 고층인데. 그런 공간들. 뭐 아, 당구장. 체육관, 뭐 태권도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거고. 네. 노래방. 노래방.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런 매물들이 계속 나왔겠네요. 공실도 생긴데. 다 들어갔어. 그러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런데 그런 공실도 생겼는데. 공간만 넣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 다 거야. 들어갔다.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아하. 밑에 노래방에 있던 뭐가 있던 아무 신경 안 썼던 거예요. 그냥 공간만 생기면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 소음에 이런 거 뭐 그건 다른 이야기고 일단 그러다가 돈이 되니까. 위드 코로나 되고 이제 엔데믹 된 순간에 이제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런 데들 생각 없이 들어갔던 데가 애들은 이제 매물 오겠네 다시. 다 박살난 거죠. 네. 이제 가려지는 거죠. 좋은 입지에 좋은 데 들어갔던 데는 살아남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안 끝나길 바랬겠다. 맞잖아요. 그 사람 그냥 진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돈 계속 쓸어 먹으니까. 네. 그렇구나. 아, 참,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계속 내가 이제 살펴보고 가야 내가 되는데. 이제 차린다면 양수양도는 어쨌든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어쨌든 내가 뭐 창업을 그거 프랜차이즈를 하든 네. 아니면 양수양도를 해서 해가지고 어쨌든 이때 물건을 겟한 순간부터 이걸 이제 세팅해서 오픈할 때까지 네.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 싶어가지고. 시간은 어. 진짜 얼마 안 걸려요. 아까 안 걸려요? 일단 파티룸 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파티룸 하면 좀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그 인테리어 이제 물건고 인테리어 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거하고는 뭐 바로 오픈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한 보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 업종이라서 네, 허가를 안 받으니까 인테리어만 되면 그냥 바로 오픈해. 스타트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바로 그냥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증 받고 네. 카드만 나오면 키오스크에다가 카드 등록만 되면 알겠습니다. 바로 오픈돼요. 그럼 한 보름으로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 아, 인테리어를 예, 그죠. 뭐 좀 이때 인테리어 끝난다는 가정 아니에요. 네, 행정적으로는 이제 그 시간이 전혀 없다는 상관이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올리면 바로 그래. 보통 요새 보면 오전에 올리면 오후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네. 갈 필요도 없고요. 알잖아. 인터넷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하면 신청하면 하루만 해도 요새 워낙 빨라가지고 홈택스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바로 나오더라고요. 신규 창업도 그렇고요. 이제 양수하는 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양수 받아가지고 네. 그 폐업 신고, 예정 신고만 해놓으면 네. 그 폐업 예정 신고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바로 내가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물건 찾는 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물건만 찾으면 일단 맞습니다. 그 이후 과정은 이제 일반 업종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 인테리어만 이야기잖아요.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아, 네.